지금부터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준원 교수님 직접 소개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오늘 흔쾌히 또 시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준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엄수 부탁드립니다. 25분이 지켜질려나 모르겠네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교수 이준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전공단에 오래 근무를 해서 오늘 주제가 중소사업장 산재 절감 혁신 방안인데요. 시의적절하기도 하지만 매년 하는 건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주제 발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 정재희 교수님께서 대표님께서 크게 마련해 주시고 또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감히 제가 이 자리를 서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저 반성하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사 정민 다 모여서 정말 이 중소사업장의 산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근로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서 발제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사실 별로 준비를 못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실행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안전을 사업주들한테만 이렇게 하게끔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강화하고 이런 걸로만 가능하냐? 제가 주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어떻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 기준을 좀 준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라든가 안전보건 유관기관들도 정말 맡은 바 소임을 좀 다 해야 되고 이 사업주가 또 할 수 있도록 또 여건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사회적인 각 주체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책임이 있다라는 거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숭실대학교 융합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안전공단에 한 32년 정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산재가 많이 못 줄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소사업장의 산재 절감을 왜 해야 되냐 그 필요성하고요.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그리고 사회 각 주체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에 정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정말 문제점이 뭐냐. 근데 이제 문제점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혁신 방안은 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 절감 필요성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가 4년 차입니다. 내년도면 이제 2022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살 1년에 한 13,000명 정도 자살을 하거든요. 교통사고 사망 1년에 한 4,300명 정도, 4,200명 정도 사망을 하고요. 또 이제 산업재해 사망인데 기본적으로 2,000명 정도 사망을 하죠. 사고 사망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놓은 게 969명인데 어떻든 1,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매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어서 했었습니다. 과연 성과가 어떠냐 이런 거를 떠나서 2022년까지 969명에서 500명 이하로 단축하겠다는데 작년도에 사고로 인한 사망이 882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줄이지를 못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어떻든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발제로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산업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만들겠다. 또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감소하겠다. 목표는 해간 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 실적 성과가 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되겠냐라는 거 좀 반성해보고 앞으로 좀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사업장의 산재 절감 필요성인데요. 아까 뭐 의원님이나 여러분들 뭐 축사 저 환영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물론 뭐 포션이 크기 때문에 중소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어떻든 전체 사망재해 2,060명에 1,303명, 그냥 63%가 중소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요. 사고 사망만 보더라도 882명에 714명, 한 81%가 50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제 어떻든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라든가 재해예방 역량이 좀 취약한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설비 지원, 시스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뭐 지금 산업이 안 돌아갈 정도니까 한 1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매년 한 100명 정도의 근로자,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사망 사고 62명인데요. 작년도에는 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망사고를 예방해라. 뭐 50 미만은 3년간 유예돼서 내년 후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어떻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은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대형 로펌이라든가 안전 전문기관들을 활용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 뭐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요. 뭐 연기해서 입법 시행을 연기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뭐 안전보건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전공단에 있을 때 보통 1년에 한 5천억입니다. 5천억 예산 가지고는 그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고, 이따 내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투자도 안 하면서 안전을 해야겠다는 좀 모순에 좀 우리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뭐 큰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정체 상태입니다. 이 정체 상태인 지금 재해율 0.57, 1년에 작년도에 10만 8천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거든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입니다. 10만 8천 명. 사망재가 2,062명입니다. 사망만 이제 1.09. 뭐 보시는 대로 최근 한 10년간 뭐 재해율이나 사망 만인율이나 거의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 노력,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어떻든 저 전체 산업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한 1,800만 명, 1,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이 한 400만 명으로 21%, 건설업이 220만 명으로 한 12%, 서비스업이 한 1,000만 명 정도 해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글로 포션을 말씀드렸고, 옆에 사망하고 재해는 뒤에 설명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별로도 50인 미만의 그 약 1,100만 명 정도, 60% 정도가 50 미만 근로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 사망자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망 맨 밑에 있는 그 표에 보시면 작년도에 2,062명이었습니다. 그전에도 2,020명, 그전에는 2,142명, 한 2,000명대가 거의 3, 4년 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고 사망이 2018년도부터 산재 감소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에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964명, 2018년도에 971명 오히려 증가했죠. 2019년도에 85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또 30명 정도가 증가해서 882명입니다. 금년도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지를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사망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인데요. 아까 뭐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했겠습니까? 한국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 2019년도 국제적으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 비해서 15배, 일본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사망 만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로자가
다치고 장애를 입는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고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을 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 업종별 사고 사망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업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전체 458명이 발생을 해서 한 52%, 제조업에서 200명이 발생해서 한 22%인데, 하여간 건설업, 제조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기타 서비스 산업은 한 10% 정도인데 어떻든 건설업하고 제조업에 좀 영향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규모별로 봐도 5인 미만, 50인 미만에서 거의 한 80% 정도의 사고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그 대책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생 형태별로 보니까 뭐 정부에서 또 공단에서 추진하는 게 떨어짐 사고 예방 328명 37%였고요. 끼임 사고 예방 98명 해서 11%. 전체 한 50% 정도가 떨어짐 또는 끼임입니다. 야, 이거 떨어짐하고 끼임만 절반으로 줄여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떨어짐하고 끼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게 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현황인데요. 사회 시스템, 국가적인 법 뭐 이런 것들이 바뀐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그 기업 이름을 얘기해서 백혈병 사고가 발생했죠. 구미에 있는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5명 사망하면서 화관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장애용 평가, 위해관리계획서라는 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엄청 강하게 세게 됐죠.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망하면서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강화되는 쪽으로 법이 강화가 됐고요. 또 이천 물류창고가 3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던 중요한 사고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산업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 정도가 되냐를 한번 새로 뽑아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어디 여기저기 교육 하러 다니면서는 25조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작년도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30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고요. 이제 산재보험 지급액이 한 5조 9천억 해가지고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6조 원 정도인데 하인리의 1대4 방식을 정부에서도 채용하는 공식 통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채용하는 하인리의 1대4 방식을 적용하니까 30조 원이더라. 이 30조 원이 매년 날아가더라고요. 내년도 뭐 예산이 아마 600조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5% 정도가 매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약간 인권적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270만 개 손인데 어떤 여기에 일부 좀 더 투입을 해서 예방 비용을 좀 강화하면 이 산재 보상 비용 또 경제적인 손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망 사고 관련해서 시사점인데요. 뭐 이게 작업의 위험성을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작업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가끔 보시다시피 시작하는 거 사진 찍고 끝나는 거 사진 찍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뭐 제출한다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업장에는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컨베이어 끼어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프레스에 끼어서 작업자 손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기계 기구 설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학물질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구미 휴브글로벌 사건 이후로도 삼성에서 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죠. 램테크놀로지, LG 그 질소 가스 사고가 있었죠. 뭐 해당 화학물질 특별히 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질식이라든가 붕괴 사망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작업 절차를 잘 지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에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방향을 내놨는데요. 사망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제조업 등 유해 위험 요인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 규모별 사망 사고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 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현장 지원단을 발족을 해서 진단,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 현장 지원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해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도 적극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들 법에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 만들어서 그 뭐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정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또 인력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 4조에 보면 정책 수립 당연하죠. 산재 예방을 위한 지도 지원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구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라고 돼 있고요. 또 이제 각종 교육 홍보, 안전문화 확산, 또 연구 개발, 또 시설 설치 지원 뭐 이런 각종 의무들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뭐 지원해 주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산재 감소를 위해서 정부의 의무, 책무를 좀 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업주 정부의 의무가 또 많이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만드셨어요. 중대재해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겠다. 또 사업주 법인 기관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다. 사업주 법인 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를 하겠다. 교육 홍보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정부는 또 준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사업주가 그 의무가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사업장에 사업을 하니까 사업주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든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안전보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안전보건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안전보건을 할 수 없는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업주는 산재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법에서 정하는 또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뭐 이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보면 재해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확보해라. 또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해라. 또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라. 또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안전보건에 대한 법을 이행을 해라. 이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 시행령을 이번에 만들면서 9가지의 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자 전담 조직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적정한 예산이라든가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하고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뭐 하여간 9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해놨는데요. 대기업체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 영세 50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남의 일처럼 돼 있는데 과연 이게 2년 후에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정말 1년 이상의 징역을 넣고 뭐 10억까지 벌금을 때릴 건가?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상의 조치도 이렇게 4가지나 추가가 돼 있고 하여간 사업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있는 그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넣으셨더라고요. 한 60~70%가 안전보건 시스템 코샤 MS라든가 IS 45000에 있는 그 PDCA 사이클에 있는 내용을 해라. 이제 선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라라고 그랬는데 사업장에서 과연 그걸 다 따라갈 수 있을지 특히나 50 미만에서 의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이 아무리 사업주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로자의 참여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도 사업주가 하는 안전보건 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아까 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수칙이라든가 안전 보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착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된다. 이게 뭐 잘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줄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보급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떻든 50만 중소사업장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산재 발생 특성을 보니까 추락 끼임 재해 등 재래형 단순 반복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위험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전 작업 절차를 미준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화학물질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위험기구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될 그럴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안전관리 인원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생산 뭐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더라. 어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하더라라는 거고요. 강화된 안전보건 법령 준수 상태, 준비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더라.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놨는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걱정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면 개정이 돼서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했는데 과연 그 형식적으로 가지는 않는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조사하고 그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 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민간 위탁 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다음 장에서 보시기 알겠지만 뭐 몇백억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규모 가지고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시했다라고 못 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융자금 지원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또 보조금 지원 조건이 뭐 28조인가로 확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개선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 또 안전보건 관계자라든가 관리 감독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 뭐 이런 사항들도 좀 많이 미비하고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 공단 예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한 5천억 정도를 늘려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됐어요. 안전투자 혁신 사업이라 그래서 좀 위험한 설비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에 좀 강화를 했고요. 융자금으로 한 2,200억 정도, 체험교육장에 100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였는데 좀 정말 좀 추가를 해야 될 업종별 재해방에 55억을 감소를 시켰고 근로자 건강 증진에 21억, 또 안전문화 정착에 19억, 20억 정도의 예산 감소를 또 시켜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소사업장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보건 시스템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절감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산재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저는 뭐 어디 가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나 교육을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업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설비가 우선 안전해야 된다. 작업자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이라든가 기계기구 설비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다치는 거, 사망하는 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대기업 사업장 가보면 정말 잘 해놨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중소규모 사업장 가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도 위험기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우선 안전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설비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안전관리인데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오염 방지계획서 심사라든가 PSM 공정안전보고서라든가 위험성 평가라든가 위험기획 안전검사 안전인증 안전보험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시스템적인 안전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좀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런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스템 안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장에 지원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문화 중요하죠. 아무리 설비가 안전해도 시스템이 안전해도 인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위험 방지 계획서에 같이 작업 안 하기로 한 작업을 같이 해버리는 사업주의 지시라든가 근로자의 미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전문화 너무너무 빨리빨리 왔던 그 문화에서 이제는 정말 조심조심해서 안전이 최우선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재 절감 방안을 좀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설비 안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안전한 물질로 쓰게끔 안전한 기계로 쓸 수 있도록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이렇게 격리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방호장치,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고요. 안 되면 보호구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대기업체는 제거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요.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보호구 지급하는 걸로 족한 사업장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스템적으로 정착하는 거, 이거 필요하지요. 선진화된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PDCA 사이클, 플랜 투 체크 액션의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 2,000개
그 코샤 MS 인증 사업장이 있습니다. 3,000개 ISO 45,000을 인증 사업장이 있습니다. 5,000개밖에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이 2,700만 개인데요. 270만 개인데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시스템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안전 문화인데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법 바꾸고요. 법 바꿨지 않습니까? 인프라 강화해야 됩니다. 불안전한 상태 설비 개선해 주셔야 되고 시스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 의식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 안전협회 뭐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왜 합니까? 돈을 받고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정부 예산을 받아서라도 정말 근로자들한테 내실 있는 충실한 교육 해 주셔야지.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 일반 회계를 산재 예방 지원 확대. 오늘 뭐 핵심 이슈고요. 저도 이제 생각하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회계가 매년 15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155억인데요. 비율로 보면 0.2%입니다. 기금 총 지출 예산이 작년도에 7조 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155억이 일반 회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전공단 운영 예산 5천억 원 어디서 나오냐? 이게 전부 다 산재보험 기금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뭐 대표님 말씀대로 이 사업주가 낸 돈들입니다.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료 자기네들이 타가는 돈이에요.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 하나도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일반 회계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좀 최대한 지원을 해보니까 3% 하면 2,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00억 정도 매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설비 개선하는데 시스템 강화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하는데 준비하는데 중소영세사업장 좀 지원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의 경과가 됐냐. 아까 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2021년도니까 15년 전부터 몇 번의 요구사항이 있고 노사정 합의까지도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된 거예요. 뭐 아까 보셨잖아요. 155억이 벌써 10년 가까이 일반에게 10년 그렇게 갔는데 10년 전부터 했던 것들 그리고 경선호위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2006년도 12월 달에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기금 지출 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해서 연차작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못했고요. 2008년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여러 번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전제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간단합니다. 산재보험법 95조에 있는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를 100분의 3 범위 이상으로 사실 뭐 100분의 3 범위 내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저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모르겠어요. 그 산재 그 공단 뭐 산재 예방 기금은 8%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100분의 3 이내인데 이걸 이상으로 좀 바꾸셔서 그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 확보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뭐 법률안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계를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냐? 제 생각입니다. 뭐 처음에 한 3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뭐 대표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 같아가지고 일반 회계의 3.5%를 출연을 하면 2,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2,500억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규모 사업장 이행을 위한 그런 지원에 한 600억 정도가 좀 필요하고요. 기계 설비 개선에 한 1,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위한 작업 환경 개선에 한 300억 원, 또 안전문화 정착 지원에 한 500억 뭐 이렇게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해서 최소한 2,500억 정도는 좀 매년 반영을 해서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뭐 더 사업주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을 해라.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노사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라. 안전보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라. 지금 손실이 아니다. 안전보건에 대해서 경영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라. 또 근로자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둘 때다라고 해서 사업주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유해위험 기기고 설비 안전성 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대기업 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 개선 지원하고 작업 환경 개선 지원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이런 거 지원해줘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도 주는데요.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줘도 중소사업장 정말 사고 안 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졌는데 뭐 2년 후에 그 시행이 됐을 때 50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안전보건 법령 강화를 해놓은 만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정부의 책무 있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에서도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관기관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근로자들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책무를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활동인데요. 근로자들 정말 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를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책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정부에서 적극 보급을 좀 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의무사항 뭐 이행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전활동 수준 평가 노사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 교육 내실 있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 ICT 스마트 안전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장에 많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보급이 됐습니다. 뭐 딥러닝을 통해서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화학 공정은 자동화 공정이 많이 되고요. 자동화가 되고 안전화되면 사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도 좀 양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뭐 인력 양성 사업도 하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 구축하고 이런데 저도 이 학교에서 산자부가 이제 100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모니터링 화학물질 누출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 이런 거 지원해주고 산자부에서 몇백억 들여서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화라든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드론 가지고 플레이어 스택 이런 거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중소기업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별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중소사업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재 절감, 산재 예방 이거보다도 생산해서 먹고 살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책무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낸 산재보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 좀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설비 안전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비 개선 자금 지원해 주시고 또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지원 자금 지원해 주시고 안전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정부의 책무를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대기업 그룹 회장님 뭐 사장단 회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룹 회장님이 사장단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 자녀가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시키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람이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는 데는 전부 다 자동화를 해라. 공정을 개선해라. 안 되면 로봇을 설치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당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안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노력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얘기입니다. 이제 중소영세사업장은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업장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소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더군다나 많은 외국인들이 또 사망해서 본국으로 유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